안녕하십니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발표를 맡은 김민호입니다. 먼저 저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발표하기 앞서서 순차적 프로그래밍 그리고 절차적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먼저 설명을 한 이유는 저희 프로그래밍의 패러다임에 대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흘러와서 그런 건데요. 순차적 프로그래밍이 나왔다가 그 다음 절차적 프로그래밍,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나오고 이제 다른 함수형 프로그래밍 등등 다른 것들이 나왔습니다. 먼저 순차적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이거는 말 그대로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오는 프로그래밍입니다. 흐름이 중요하고요. 구조가 없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것처럼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을 한다거나 클래스나 어떤 다른 것들을 만들어서 사용하지가 않아서 하다가 다른 함수로 넘어가고 싶으면 고투문을 사용을 해서 한 함수에서 그 아래 다른 함수 거기서 넘어가고 그 함수가 끝나면 다시 고투문을 사용해서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을 하면은 대형 프로젝트를 할 때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파일을 나누거나 그럴 수가 없으니까 소수가 굉장히 길어지고 가시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유지 보수도 어려워지고요. 그래서 나온 것이 절차적 프로그래밍입니다. 영어로 프로듀랄 프로그래밍인데요. 이게 원래 절차적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프로시저를 사용해서 프로시듀랄 프로그래밍입니다. 이거를 해석을 하니까 절차적이 된 거지. 이게 말만 따지면 순차적하고 별 차이가 없거든요. 중요한 건 프로시저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 프로시저를 설명하기 위해서 C 언어를 갖고 왔고요. 왜냐하면 절차적 프로그래밍의 대표적인 예가 C 언어입니다. 프로시저란 저희가 쉽게 말하는 함수입니다. 함수. 여기 int 메인문이 돌아가는 이제 메인 함수고요. 밑에 이제 int 테크톡 보이드 이게 만든 게 프로시저. 이거를 만들어서 여기서 선언을 한다. 이렇게 함수를 새로 빼주는 거죠. 이거를 프로시저라고 하고 이거를 사용한 프로그래밍이라서 절차적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프로그래밍이 코드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고요. 모듈을 구성하기가 되게 쉬워집니다. 그래서 추상화하기도 쉽고 코드의 재사용성도 굉장히 늘어납니다. C 언어에서는 이게 원래 메인 루틴이고 이거는 이제 서브 루틴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자바스크립트 한번 만들어 본 거거든요. 코드가 작아서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 위에가 메인 루틴이고 여기가 함수 제가 만들어 놓은 거 프로시저입니다. 이걸로 살짝 확대해서 보면은 여러 가지 객체 변수들을 먼저 선언을 하고 제가 원하는 과정들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 처음 보는 함수들이 제가 만들어 놓은 함수들이고요. 함수들을 잠깐 보자면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호이스팅을 사용하기 위해서 호스트 그게 에러 펑션이 아니라 그냥 이 펑션을 사용했고요. 이것들이 프로시저고 이것들을 사용한 프로그래밍이 절차적 프로그래밍입니다. 절차적 프로그래밍은 문제가 있었는데 아까 코드를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자료형과 함수가 같은 파일에 기록이 될 수 있지만 클래스처럼 같은 구조적으로 같은 공간에 기록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같은 파일에만 기록이 된 거고요. 코드가 길어질수록 가독성이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대형 프로젝트에 부적합하고 유지 보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명하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나왔습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4개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클래스, 어트리뷰트, 메소드, 오브젝트입니다. 클래스는 어트리뷰트하고 메소드를 가진 코드 블록입니다. 대괄호를 사용해서 그 안에 저희가 원하는 소스들을 작성을 해서 그 클래스를 임포트, 익스포트를 해서 저희가 사용을 하고요. 어트리뷰트는 해당 객체가 가진 변수 값입니다. 메소드는 해당 객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행동, 저희가 원하는 기능을 구현하는 걸 메소드라고 하고요.
오브젝트는 이제 해당 클래스를 기반으로 생성된 모든 것들, 모든 물체들을 지칭을 합니다. 또 이제 저희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추상화, 캡슐화, 상속, 다형성이 있는데 여기서 다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상화는 저희가 현실 세계에서 프로그래밍을 할 때 필요로 하는 속성이나 동작을 하나로 추출해내는 작업을 말하거든요. 이거를 이해하기 쉽게 보면은 차가 하나 있습니다. 차가 두 개가 있고 마지막 차가 세 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클래스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모두 이제 통합되는 특징이 차잖아요. 뭐 비싼 차, 뭐 국산차, 외래차 이런 거 말고 그런 건 이제 부가적인 속성으로 지적을 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전체적인 특징을 차로 바꿔서 클래스, 카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을 추상화라고 말합니다. 캡슐화는 변수와 함수를 클래스로 묶어두는 것이고요. 절차적 프로그래밍, 아니 순차적 프로그래밍에서는 같은 파일에 기록될 수는 있지만 구조적으로 묶어놓은 건 아니거든요. 캡슐화를 통해서 객체 지향을 하면은 이렇게 클래스 타임을 선언하고 컨스트럭터로 해서 디스플레이해서 변수를 선언을 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변수가 있고 제가 함수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기록을 하면은 타임이라는 클래스 안에 변수하고 함수가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를 캡슐화라고 하고요. 이렇게 하는 장점이 저희가 어떤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했을 때 리턴 값을 알 수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 함수를 사용할 때 이 함수의 동작 원리는 몰라도 리턴 값은 알게 될 수 있으니까 다른 곳에서도 사람들이 좀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유지 보수도 하기도 쉽고 재사용하기도 쉽고요. 상속은 이미 작성된 클래스를 이어받아서 새로운 클래스를 생성하는 기법입니다. 이게 원래 저희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옛날에 없었고 그러다가 이제 ES6 문법에서 나중에 추가된 문법입니다. 다른 C화나 다른 것들은 이제 이게 원래 있는데 자스에서는 이렇게 추가가 됐고요. 이거를 사용하면 마찬가지로 코드의 재사용성이 증가가 됩니다. 이게 아까 타임에서 today라는 변수는 컨스트럭터에 선언을 했잖아요. 이 calculate라는 클래스가 time이라는 클래스를 상속을 받아서 만든 클래스인데 여기서 슈퍼를 사용하면 타임에 있던 today를 그대로 상속을 받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사용을 하면은 저희 today 변수를 원할 때 쓸 수가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다양성인데 다양성은 각자 특성에 맞는 방식으로 동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오버로딩하고 오버라이딩이 있는데 이거를 사용하면 마찬가지로 재사용성이 증가하고 가독성이 굉장히 상승하게 됩니다. 오버로딩부터 설명을 하자면 규칙으로서는 일단 메소드 명이 같아야 됩니다. 파라미터 수가 달라야 되고 수가 같을 경우 자료형이 달라야 됩니다. 리턴형은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됩니다. 여기 제가 함수를 두 개를 만들어 놨어요. 이거는 앞에 자료형이니까 상관이 없고 변수명을 턴C로 선언을 하고 여기 밑에도 똑같은 함수명으로 선언을 합니다. 보시면 캐릭터라고 이제 한 글자만 받는 게 자료형이거든요. 이거는 C++를 사용한 겁니다. 한 글자만 받을 수 있는 A라는 파라미터를 설정을 하고 밑에 함수는 이제 int A 그리고 int B를 받는 함수 펀C를 똑같이 생성을 합니다. 리턴 값은 이제 상관이 없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사용을 하면 같은 함수명을 사용하더라도 다른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저희가 다른 출력값을 받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소스도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로직만 살짝살짝 수정해주고 파라미터만 수정이 되기 때문에 재사용성이 굉장히 증가합니다. 오버라이딩은 상속을 받아서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위 클래스가 존재해야 되고 메소드 명이 같아야 됩니다. 파라미터 수, 자료형이 같아야 되고요. 위에서 상속을 받으니까 리턴형이 마찬가지로 같아야 됩니다. 이제 로직에서는 상위 메소드와 동일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면은 먼저 클래스 애니멀이라는 클래스를 먼저 선언합니다. 다 사용할 수 있게 퍼블릭으로 선언하고 여기서는 이 C 아웃이 이게 저희가 사용하는 콘솔 로그하고 비슷한 함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이용해서 이 애니멀 크라이라는 문장을 저희가 출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일 크라이라고 애니멀 클래스에 선언을 하고 이제 도그라는 클래스를 새로 선언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퍼블릭으로 선언한 애니멀의 상속을 받았고요. 똑같이 크라이라는 같은 메소드를 선언을 합니다. 여기 메소드는 안에 이제 내용은 이제 이것만 바꿔가지고 간단하게 만들어봤고요. 이걸 이제 메인 루틴에서 이제 선언을 하면은 애니멀이라는 A 객체를 선언을 하고 여기서 크라이라는 함수를 실행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D라는 도구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어서 똑같은 메소드명인 크라이를 실행을 하면 마찬가지로 다른 값이 나옵니다. 이걸 사용하면 지금 이제 간단한 메소드를 만들어서 크게 쓸모가 없어 보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실제 현장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메소드들을 많이 만들다 보면은 같은 메소드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클래스가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상속을 받아서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것만 살짝씩 해주면은 저희가 일일이 타자를 치지 않아도 코드를 다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가독성이 굉장히 좋아지고 코드가 또 이뻐지지, 깔끔해지고.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